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서,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거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 또는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시고 나니까 고민되는 것, 또 후회되는 것,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유근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엄기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근성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현역에서 증권업계에서 36년 정도 예.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이제 현역에서 조금 물러나서 미래와 임금 포럼인가요? 네. 거기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신데 예. 한번 간단히. 아니, 제가 이제 증권업계 36년 근무했고요. 네네. 제가 한갑 때 은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서 이제 인생 2막이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미래학연구 포럼, 네. 그러니까 강창희 선배님이 하던 거 제가 뛰어 맡아가지고 네네. 현재 8년째 그걸 하고 있죠. 8년째? 예. 네. 이런 이제 갖고 있던 지식을 이제 전달해주는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금융경제대에서도 연구도 하고 뭐 네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 교수님께서는 우리 증권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지점에서 영업 활동도 하시고, 또 리서치 센터인가요?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랬습니다. 예. 한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 활동도 좀 오래 하셨죠? 네, 경제 프로 진행도 좀 했었.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는 게 요즘에는 또 학교에. 네, 대학에 한 20년 가 있었습니다. 강의하시는 거 예. 알고 있는데, 쭉 지나보시고 나니까 어떤 점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으시나요? 증권 시장에서 이제 재무 전문가가 돼서 네. 나중에 재무 선생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 보니까 네. 좀 재무 전문가 하기 전에 네. 공부를 좀 먼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나이 들어서 예. 누구나 다 돈은 갖고 싶어 하는데 네. 또 돈도 없고 예. 또 다 건강 같은 거 누구나 신경 쓰는데 네. 본의치 않게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또 주변에 또 친구들도 이제 사회생활 할 때에는 예. 술 사주고 하니까 이제 자주 모이고 하다가 네. 돈 떨어지면 친구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의 골자가 이제 대다수의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고민되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하고 네. 또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은 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은퇴한 인구 시니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례, 또 네. 일본 사례, 우리나라 사례를 쭉 한번 나름대로 스타디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은퇴한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네. 좋은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네. 응답률이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근데 미국은 우리가 조금 다른 문화다 보니까 미국의 시니어들이 후회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네. 거기는 노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 자금 마련하는 이런 고민보다는 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운영할 것이냐.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일찍 은퇴했다 하는 거 후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은퇴 첫 해에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은퇴 초기에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자 수입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 다섯 번째는 연금 수령을 너무 빨리 받은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노후 자금을 활용할 것인가. 네. 이런 측면에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개 부분으로 해본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후회하느냐. 건강 분야. 예.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특유의 치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 그리고 평소에 체력 증진을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뭘 후회하는가 되면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지 못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돈과 생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네. 한일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금액이 적다. 예, 많이 만들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 또 시니어들은 생애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일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보다 사교성 있고 대범하게 키우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과 이제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이제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네네. 이 점을 가장 후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은퇴한 시니어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네. 우리 모든 시니어들의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 네.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엄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약간 매크로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지금 나라에서 우리나라 나라에서 그 국가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 일하는 기회 이런 걸 주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거에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연세나 체력으로 보면 뭐 문화 활동을 하시고 가족들하고 좀 소일하시면 좋겠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 급격한 이 경제 활동의 변화로 인해서 네. 일과의 연결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봤더니 60세 이상의 시니어들 중에 네.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건설업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한 1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중에 그래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보니까. 네.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 분야가 한 7%가 되고, 네. 한 2%는 그냥 스스로 소득 없이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본인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잡을 찾는 경우가 한 5%, 네. 또 친지나 누가 소개해 주는 거 한 8% 정도 되고, 네. 가서 이제 배우면서 일하는 인턴이 한 4%가 되는데, 고령자 친화적인 우리 바람직한 건데 그렇죠. 이 분야 일하고 있는 거는 0.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요? 0.2%. 0.2? 예. 아, 상당히 좋네요. 또 하나는 기업에 연계돼서 일하고 있는 분은 통계가 없어요. 아예 아예?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뭐 기업들도 중소기업을 또 위해서 많이 네. 도와주는 건 이해하지만 네. 이제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네. 시니어 소셜 캠퍼스 형태로 좀 이런 대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지금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협회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니어 소셜 캠퍼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근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고 있잖아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근데 지금 말뿐이지 일찍 돌아가시겠다 하시는 분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건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우리 그 은퇴한 시니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건강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이제 관계, 가족 관계 또 친지 관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그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WHO가 이미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웰빙 건강은 네. 신체적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같이 함유된 그런 건강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웰빙 건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체적 건강만 이제 추구하려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약 먹고 네. 운동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하워드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또 제시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오래 장수할까, 건강하게 장수할까. 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양반이 그 1,500명을 80년간을 추적을 해본 거예요. 아, 80년을? 어떤 사람들이 과연 건강하게 장수했을까. 네. 여기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들 건강에 장수하는 건 아니더라. 네. 이 양반이 지적하는 건 뭔가 되면 여성 특유의 자질인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네.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건강하게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가급적이면 사회 참여를 좀 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운동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건강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드는 부분이 네. 물론 뭐 나이 들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간에 예. 일하는 거 아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다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예. 패턴이 생기는데 네. 네. 우리 이제 매스컴을 보다 보게 되면은 평생 잡을 갖는다는 거, 네. 일자리 갖는다는 예.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말씀 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많이 그 스타대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 어떻게 이거를 이제 노후 그 시니어들한테 어떻게 그 뭐 일자리라든가 지금 네. 방금 안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거 실현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이제 한 100세 시대라 말을 하니까 네. 평생 직장은 쉽지가 않죠. 네. 보통 한 5, 60대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보다 평생 일을 갖는, 네. 자기만의 일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거는 현역 은퇴하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은퇴 후반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런 자기 일을 만족.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현명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또 사회에 좀 기여도 하면서 네. 또 주변 사람 배려도 해가면서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놀라운 것이 네. 제가 아까 이제 시내도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왜 창업하냐 물어보니까 네. 설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네. 은퇴하고 몇 년 놀아보는 게 너무나 지겹고 힘들더라, 싫더라. 네. 그거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도 하고 네. 또는 조금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 좀 소득도 올리고 네. 요런 일을 해나가게 하는 그런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게 되면 더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제 말씀 중에 가급적이면 눈높이를 낮춘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또 왜 한국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좀 약간 허풍기라고 그럴까요? 네. 왕년에 소위 내가 뭐 했었었는데 네. 이러셨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완전히 그 소득이나 이런 게 적은 부분을 네. 할 때에는 예. 좀 꺼려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충격을 많이들 받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니어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창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창업이라고 해봤자 네. 그 자본금 5천에서 1억 미만의 그 자본금을 그 투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1인당? 1인당 각자. 그것도 이제 뭐 종업원 두고 알바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또는 가족들하고 하는 그 소규모 창업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소득도 창출이 되니까 네. 뭐 생계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그 사회 그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은퇴하고 대부분 놀고 몇 년 놀고 뭐 산에만 매일 가고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바람직한 거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한테 하나 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황혼이혼 네. 또는 뭐 혼자 사는 독거노인 네. 이런 게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970년대 항원 이혼 건수가요. 15,000건이었는데 10년 후인 1980년대에는 34,000건. 무려 두 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것이 2020년도 가서는 무려 10만 8천 건으로 3배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 수가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네. 전체 인구의 한 18.9% 정도, 네. 한 630만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네. 그 비율을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 19.5%인 한 180만 명의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라 시니어들 항원 이혼과 관련돼서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네. 하나의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이 드셔가지고서 그 이혼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예. 혼자 사는 독거노인 문제 예.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양 박사님한테 여쭤볼게.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연세 들면서 뭐 이혼을 했던 아니면 혼자 사시던 간에 그 이런 시니어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거잖아요, 돈. 네. 이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뭐 사실 가정이 이렇게 이혼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네.
경제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100%가 빈곤입니다. 빈곤. 어느 한쪽엔 이 문제가 나타나요. 이건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이혼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시니어들은 더 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생활비를 둘이 살다가 혼자 사니까 한 반쯤 들겠지 싶은데 통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한 70% 이상이 들어요. 그렇죠. 또 뭐 차량 유지비나 이런 거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노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를 우리가 보통 한 220만 원 정도를 놓고 보는데 220. 예, 이 중에서 그러면 연금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나 이걸로 커버가 되느냐? 한 136만 원 정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완 근로를 한 50% 이상 다들 해야만 하는데 그 보완이 되는 또 아까 우리 일자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지금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인데 우리는 이게 40%나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뭐 이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 문화, 지역 관리 이런 데는 찾으면 있거든요.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또 하나는 이건 좀 뭐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지만은 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아예 그 복지 기본소득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시니어의 그 소위 말하는 정부 수급을 좀 더 높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수님의 말씀은 현재 정부에서 해주는 금액 이거보다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수 있다. 있게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정도까지는 국민적인 합의를 좀 얻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고민되는 부분, 또 약간 후회되는 부분, 이런 거를 외국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